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에 있어서 쉽게 떠오르는 오십견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십견이 정확하게 어떤 어깨 질환일까요? 이 어깨 관절은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를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깨 이 주머니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유착이 생기고 네.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이제 오십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의학적인 명칭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네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원장님? 이제 흔히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오십견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50대 때 이제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성 관염 내지는 당뇨병, 갑상선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2차적인 원인이 생길 수 있죠. 네. 오십견에 대해서 이제 일명 오십견이죠.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십견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깨 질환이 우선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밤에 아픈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밤에? 그래서 자다가 이제 아파서 깨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 병이 점점 더 진행되면서 오십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관절낭에 유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 유착이 생기면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는 뭐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거밖에 안 올라가고 어느 순간 되면 이거밖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우리가 뒷정리를 할 때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네.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 오십견은 그냥 냅두면 낫는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가요? 네네. 한 2년에 걸치면은 얘네들이 발병이 됐다가 스스로 나아진다고 되어 있지만 네.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낫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잔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기는 거죠. 어깨가 제대로 다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 좀 과거에는 뭐 그래도 나는 그냥 이대로 먹고 살래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네. 최근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운동을 끝까지 네. 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생활의 불편함이나 스포츠에 안 좋은 게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십견은 스스로 낫는 거라기보다는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도 이제 학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서 맞습니다.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낫기도 하지만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오십견이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우선 뭐 초기에는 이 염증 반응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기에는 염증 반응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주사 치료라든지 내지는 뭐 충격파나 뭐 재활 치료 같은 걸 해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인 없이 오는 질환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2차적인 원인, 회전근개 질환이라든지 석회성 관염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의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맞게끔 원인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십견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초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을 때는 가동 범위의 제한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약으로 이게 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주사를 이용해서 관절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죠. 네. 그 주사를 이용한 치료법은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관절 수액 팽창술이라고 해서 뭐 네. 영어로는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이라고 이제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치료법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약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관절의 염증을 없애고 관절을 늘려줄 수 있는 약제를 혼합을 해서 정확히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을 늘려주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관절낭을 정확하게 보고 예. 주사를 관절낭에 정확하게 찌른 다음에 아, 지금 나오네요. 네, 지금 쭉 하고 중간 부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쭉 하고 지금- 오른쪽 아, 아래쪽에 네. 예, 예. 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제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상완골 머리 쪽인데 아하. 거기에 주사가 들어가면서 쭉 하고 불어나는 팽창이 게 되네요. 보이세요. 예. 네네. 그러면서 관절낭 쪽에 이제 10cc에서 15cc 정도의 약제를 투입을 하면서 네. 관절을 늘려주면 우선 염증 반응이 잡히고 그리고 네. 관절낭이 인위적으로 조금 이제 늘어나는 아. 효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가동 범위가 훨씬 빠르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가 좀 높으실 것 네. 같은데 실제로 또 이 관절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50견을 치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 성공 사례가 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초기에 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동 범위가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정도면은 뭐 이렇게 많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지만 실제로 젊은 40대 남성분이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만 해도 어머, 이게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반대쪽 팔에서 안 올라가시잖아요. 차이가 그죠? 많이 나네요. 네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초기 이 정도 분이면은 이제 초기 질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분들이 이제 관절 수액 팽창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저렇게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초기 이게 모든 병이 그렇지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빨리 낫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초기 때 저런 식으로 주사를 놓고 치료를 하고 또 저거를 유지하기 위한 재활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0대 남성분의 사례를 봤고 이번에는 이제 50대 여성분이시네요. 네네. 마찬가지로 아까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동 범위 제한이 많지 않은 분이셨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동 범위 제한이 있었지만 그 주사 직후에 저렇게 바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뭐든지 이제 초기 때는 모든 병이 다 그렇게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치료 후에 훨씬 더 자유로워지다 보니 진짜 저 포즈처럼 말 그대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환자의 질환 정도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주사 치료로 나을 수만 있다면 정말 네. 환자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꼭 이렇게 낫지 않는 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존적 치료로 50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관절수액 팽창술이라는 거를 한 3회 정도 저는 시행을 해요. 3회. 3회 정도 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주 만든다기보다는 한 4주에 한 번씩 해서 네. 총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를 환자분한테 권고를 하죠. 예.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면은 제일 왼쪽 영상을 보면 원래 이제 우리 관절이라는 거는 관절경을 이제 봤을 때 아주 하얗고 이제 반짝반짝하고 아주 네. 이쁜 게 아주 정상적인데 네.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면 뭔가 벌긋벌긋하고 네. 무슨 이런 약간 말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지저분하네요. 네네. 예. 약간 뭐 말미잘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네, 네. 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성 조직들에 의해서 활액막이 이제 자라나서 그런 건데 저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관절낭 쪽에 이제 유착이 심해서 뻘겋뻘겋하게 있는 부분이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유착된 관절낭을 다 유리를 해줍니다. 염증을 제거를 해주고 아예 그 관절낭을 유리를 해주면 통증도 바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아파오셨기 때문에 가동 범위의 제한도 워낙에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데서 저한테 치료받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데서도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권고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관절 수액 팽창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고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수술 치료를 하는데 방금 소개해 주신 치료가 어깨 관절낭 유리술이라는 치료법입니다. 치료 사례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사 치료를 관절수액 팽창수를 3번 정도 하셨던 분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가동 범위 제한이 아직도 심하게 있었던 분이시죠. 네, 이런 분들도 이분은 워낙에 이제 수술에 대한 그 공포가 좀 많으셔가지고 좀 하자. 이제 도저히 이걸로 나을 수 없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끌고 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하고 나서는 뭐 아주 만족스럽게 저렇게 팔도 잘 올리시고 통증도 없어지셨던 케이스입니다.